네, 18명의 선수들 지난 회차에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펼쳤던 토마토배 수익률 대회 데스매치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민경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이제입니다. 지난 회차 지난 금요일을 마지막으로 1회차가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부터 새로운 리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많은 좀 변화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18명의 선수들이 지난 회차에 이제 치열하게 경쟁을 펼쳤고 그 전에 이제 객장 파워리그에서 이제 4주간의 대결을 펼쳤는데 이제 8주로 늘어나면서 그 가운데 이제 그 전에 이제 객장 직원들만 했던 게 전문가들끼리 이제 같이 전문가들까지 이제 합류를 하면서 아주 치열한 그런 공방전이 펼쳐졌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18명 가운데 이제 최종 한 명이 좀 탈락하고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하차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조금 후에 이번 리그에 또 참여하게 되는 선수들을 만나보게 되실 텐데요. 네. 데스매치 매매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스매치 매매 원칙입니다. 운용자금은 1억 원입니다. 10종목 이하로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매매 운용기간은 8주입니다. 실시간 자유매매가 가능합니다. 한 종목 최대 비중은 40%입니다. 수수료는 매수 매도 시 0.012%가 적용됩니다. 매도 시 거래세 0.3% 적용됩니다. 탈주자 하위 한 명은 탈락됩니다. 네, 수수료뿐만 아니라 이제 매도 시에 이제 거래세까지 좀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그 전에 이제 객장 파워리그와 좀 달라졌던 부분이고요. 한 종목당 이제 비중도 40%의 어떤 제한을 뒀다는 부분, 이 부분도 상당히 좀 큰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에 좀 선수들 변화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아쉽게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빠진 선수들도 있었고요. 지난 회차도 마지막 순위를 달렸던 한 분의 선수도 제외가 됐는데요. 자, 이번 회차에 참가하는 선수들 어떤 면면을 또 갖고 있는지 프로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동근 전문가 새롭게 좀 합류를 했고요. 유한타증권의 이경민 PB 그리고 토마토 투자클럽의 오정훈 전문가, 유한타증권의 라진대리, 토마토 투자클럽의 강지현 전문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한타증권 장용준 과장 이번 회차 함께 임합니다. 또 유진투자증권 정재용 부지점장 그리고 토마토 투자자문의 고광현 운용력, 유한타증권 정석철 주임, 하나투자증권 한성민 대리 함께합니다. 네, 그리고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봉만 전문가, 그리고 동부증권의 송원준 대리,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명훈 전문가, 메리츠정금증권의 이재호 차장, 토마토 투자클럽의 부자개미 전문가는 지난 회차에 이어서 이번 회차에도 함께하게 됐고요. 네, 자, 이렇게 15명으로 이번 라인업이 조금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5명의 이제 전문가나 이제 객장 직원들이 빠지게 됐는데요. 그 부분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유한타증권의 이제 정원정 과장이 최하위로 이제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네. 하나투자증권 정원정 그렇죠. 과장이 하나투자증권이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외가 된 대부분이 있고요. 네. 또 그 밖에는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승현 전문가, 김영용 전문가, 그리고 황민혁 전문가, 그리고 대신증권 박영빈 대리가 이번 회차에 좀 참여를 못하게 됐네요. 네, 개인적인 사정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규로 이제 새롭게 들어온 분들이 네.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동근 전문가가 합류를 했고요. 그다음에 유한타증권의 이경민 PB. 이제 예전에 이제 객장 파워리그에서 함께 했었죠. 네. 이경민 PB가 새롭게 합류를 해서 이렇게 모두 5명이 빠지고 2명이 새롭게 들어오면서 15명으로 새롭게 라인업이 형성이 됐습니다. 네, 이번 리그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히려 라인업이 줄어들수록 저는 경쟁이 더 치열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오늘부터 이제 시즌이 시작이 될 텐데 많은 분들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지난 금요일에 마감이 됐던 첫 번째 리그 이 회차에 대한 최종 순위와 수익률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0위부터 1위까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10위는 최승현 전문가입니다. 0.59% 손실을 기록하면서 10위로 랭크가 됐고요. 9위는 동부증권의 송원준 대리 0.55%의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8위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봉만 전문가 3.684%의 수익을 냈고요. 7위는 오정훈 전문가입니다. 5.537%의 수익을 냈습니다. 자 그리고 6위는 정재용 부지점장 6.964%의 수익을 내면서 순위 6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5위부터 1위까지도 이어서 확인할게요. 대신증권 박영빈 대리가 7.6%의 수익을 내면서 5위로 마감이 됐습니다. 유한타증권 장용준 과장이 비슷한 수익이죠. 7.88% 수익으로 4위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3위는 한화투자증권 한성민 대리입니다. 8.68% 수익을 내면서 3위로 1회 최종 수익률을 냈고요.
자, 1, 2위 보시겠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분의 고광현 운용력이 12.58% 수익으로 1회차 마무리가 됐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이재우 차장이 결국에 1위를 거머쥐게 됐네요. 13.7%의 수익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막판에 대역전극이 일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예. 공항 영역이 12%대 견조한 흐름을 그냥 그대로 좀 이어갔는데, 야, 제가 좀 한 4, 5%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호 차장이 마지막에 대반전의 역전승을 거두면서 하루에 지금 수익률을 거의 7% 가까이 끌어올렸거든요. 이러면서 우승을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또 만나보면서 자세한 좀 전략 이야기를 들어보게 될 텐데요. 이번 시즌도 많은 분들이 아마 기대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인사부터 그럼 나눠보면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고광현 운용력, 메리츠 종금증권 이재우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 저희가 한 분 한 분 좀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텐데요. 자, 먼저 좀 고광현 운용력과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용력님, 사실 좀 아까웠습니다.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고 역전이 벌어지면서 우승은 좀 아쉽게 놓쳤는데 그래도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셨습니다. 일단 좀 소감을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마지막 아침까지는 견조하게 거의 이익권하고 많은 차이가 있어가지고 약간 좀 방심했던 것이 역전에 좀 빌미를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제가 데스매치 1기를 진행하면서 첫 출연이었고 했었는데 이 지금 전문가 중에서는 그래도 나름 또 최고 기록을 기록했는데요. 이 수익률이 결코 우연하게 얻어 걸린 것이 아닌 것임을 또 2회 때에는 또 증명하는 것을 좀 목표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전문가들 가운데서 이제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좀, 지난 회차에, 좋은 성적이, 운이 아니었다, 그렇죠. 실력이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입증을 하겠다, 이렇게, 단단히 좀 각오를 밝혀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좀 핵심 종목들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회차의 핵심 종목은 아마 데브시스터즈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가장 좋은 수익률을 안겨줬던 그런 종목인데, 이 데브시스터즈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어땠습니까? 예, 데브시스터즈, 거의 효자 종목이었었는데요. 이 종목은 그 온라인이라든지 모바일 게임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모바일 게임 쿠키런이 대표적인 이 대표작인데요. 신규 상장이 한 5만 3천 원에 상장하고 나서 계속해서 좀 밀렸습니다. 계속 줘서 밀렸었는데 이제 저점 탈출하는 기미를 보이는 한 3만 8천 원 지점에서 매수해서 또 계속 보유했던 것이 이제 좋은 성과를 좀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시청자분들에게도 많이 강조드렸는데요. 지금도 역시 추가적인 상승이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3분기 그 영업이익은 그다지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3분기 영업이익이라든지 그런 매출 이런 부분이 이제 감소한 것이 특히 좀 해외 매출이 감소 원인이 크다고 했는데 그것은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 그 쿠키런 2를 글로벌 버전을 준비하면서 약간 기존 시장에 약간 소홀했던 것이 이제 다른 경쟁 업체들이 이제 치고 들어오면서 이런 실적이 약간 좀 악화됐습니다만 이제 쿠키런이 이제 중국 텐센트를 통해서 또 중국 서비스가 예정이 되고요. 올해죠. 올해 이제 벌써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 올해는 또 쿠키런 2도 이제 그런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 신규 버전이 이제 발표가 된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요.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추가적인로 좀 보유하는 기간을 조금 더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그러면은 저희가 어차피 오늘장 투자 전략이나 이런 부분 잠시 후에 좀 얘기를 다시 좀 나눠보겠습니다만, 이번 회차에 임하는 각오를 비롯해서, 본인의 어떤 좀 투자의 방향이나 투자 전략, 아니면 이제 투자의 철학, 이런 것들은 좀 어떤 걸 갖고 계신지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예, 아까도 잠시 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이 데스매치 1회 출연이 거의 수익률 게임, 방송에서 수익률 게임에는 거의 처음 출연이기 때문에, 1회 때는 제가 정말로 좀 겸손한 매매를 좀 지향을 했습니다. 그러나 2회 때는 지금 어느 정도 맛을 봤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매매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수익률 전문가 중에서 최고 기록했던 것이 결코 우연하거나 얻어 걸린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시세를 볼 줄 알고 실력에 의해서 올려놨다는 것을 좀 증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회차도 저희가 선전을 좀 기원하겠고요. 잠시 후에 또 투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지난 리그의 1위를 차지했었던 명예 1위죠. 메리츠 종금증권 이재우 차장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보다.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 이제 데스매치가 이렇게 라인업이 커지고 규모가 굉장히 좀 확대되면서 처음 임하게 되신 건데 1위를 차지하게 되셨어요. 좀 단기적인 수익을 많이 내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번 회차, 지난 회차죠 이제. 좀 소감 한마디 해주실까요? 네, 뭐, 마지막 날은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장세 자체가 이제 추세를 잡고 가는 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난 수달 동안에 주로 단기 매매를 많이 병행을 해가면서, 정말 이제 끌고 갈 건 끌고 가고 그렇게 매매를 집행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수익률 자체는 두 달간에 그렇게 크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1위로 마감한 부분들은, 그래도, 기쁘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에 조금 이제 2위로 밀려나면 고강년 우윤영님한테 약간 죄송한 마음도 좀 듭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진검승부이기 때문에 이번 회차도 좋은 대결 한번 펼치길 기대를 해보고요. 일단은 2015년 들었으니까 이제는 시장이 방향을 잡아가면서 좋은 수익을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겸손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저희 이제 1회차가 시작이 됐을 때 코스피와 코스닥이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서 이에 대해서 좀 경쟁이 좀 치열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보면 13%의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보면서 마무리가 된 부분이 있거든요. 역시 고강한 운용력의 말씀대로 이런 좋은 성적에 있어서는 우연한 결과는 아니다 이런 생각도 같이 드는데요. 가장 좋았던 종목 한 번 더 좀 리뷰가 필요할 것 같아요. NH 엔터테인먼트가 몇 번을 좀 나눠서 수익을 좀 많이 내셨습니다. 굉장히 좀 효자 종목 노릇을 톡톡히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9만 원을 돌파해내면서 안착하면서 지난 금요일에 마무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NH멘트 같은 경우는 지난 차 때 거의 첫날부터 이제 매수를 해서 한 4차례, 5차례에 걸쳐서 이익 실현 또 재매수, 이익 실현, 재매수 했는데 5번 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만큼 NH엔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일단 신작 게임, 모바일 게임 3종의 인기가 상당히 좀 이제 좋게 나오고 있고 크루세이더 퀘스트를 비롯한 모바일 게임의 인기에 더불어서 또 이제 NH엔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은 게임 쪽이 인기를 끄면 당연히 주가는 업그레이드되고 올라갈 텐데 여러 가지 이제 사업 다각화에 성공하고 있다,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전자상거래라든가, 또 교육이라든가, 또 이제 아웃도어, 패션, 의류 쪽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제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해외 진출에도, 지속적으로, 매진을 하면서 전체 이제 NH엔터가 과거 이제 게임주에 따라서 실적 변동이 컸다라는, 그런 오명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 웹전이라든가 한국사이버결제 또 대부시스터즈 이런 업체들의 핵심적인 업체들의 어떤 주가 상승세도 최근에 강하게 진행되고 있듯이 이들의 어떤 실적 기대감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다면 NH엔터의 지분 가치만 따진다 하더라도 여기에 현금 보유액이 약 한 5천억 정도 되니까 지분 가치 1조 원 상회하는 지분 가치와 현금 보유액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1조 4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은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회차에는 지난 회차만큼 공격적으로 계속적으로 매수하는 것보다 기회가 온다 그러면은 노림수를 가지면서 저가 매수를 단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너무 많이 올라왔던 점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조정 시에 좀 공격을 해보겠다 이런 추가적인 언급도 해주셨네요. 말씀하셨다시피 이 게임주들에 많이 좀 지난 회차에 집중을 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는 좀 어떤 전략으로 좀 구사하실 건가요? 이번에는 어쨌든 게임주도 관심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게임주보다는 저는 이제 지난 금요일날, 다음 카카오라든가, 급등에서 비롯한 이런 포털 업체들, 여러 가지 중소형주, 그리고 이제 연초기 때문에 또 중국 관련 소비 섹터, 이런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경기관련 대형주보다는 내수라든가 중소형주 섹터, 이쪽에 대해서 집중과, 올인 전략이라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수익률 극대화에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또 연결을 해서 오늘장 투자 전략 그리고 추천 종목들 얘기를 들어볼게요.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자, 고광현 용령님. 네. 네, 오늘장 투자 전략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잠시 그 이재호 차장님께서 겸손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이재호 차장님께 축하드리고 2회 때는 양보 없는 한번 승부를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번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015년 주식시장이 이제 본격 가동하게 되는데 지난 금요일 시험 가동 날짜는 했는데 출발은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처럼 2015년 올해 주식시장은 정말 기대해 볼 만하다고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때 지금 출발점에 있기 때문에 이 출발점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2월 갔을 때 연말의 성과가 좌우하게 될 것인데요. 특히 올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 이제 중장기 관심 쪽으로는 이제 증권주 쪽을 특히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 증권주에서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대신증권이라든지 현대증권 쪽, 그다음에 단기 스윙 종목으로는 게임주 쪽을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는데 역시 구체적인 종목을 들자면은 드래곤플라이라든지 YD 온라인, 그다음에 또 화장품 쪽에서 이제 한국 화장품이나 한국 화장품 제조 이쪽을 특히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고요. 오늘 장만 좀 언급해서 드린다고 하면 역시 좀 전에 언급해 드렸던 그런 종목들처럼 먼저 조정을 보인 종목 중에서 순환매 상승을 대비해서 바닥권에서 이제 눌림목 조정을 보이는 종목을 저점 매수해서 공략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종목들 또 재밌게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장 관심 종목으로 네오이즈 게임즈 이쪽을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아시다시피 제가 1회 때부터 계속 초반부터 끝에까지 계속해서 보유해가지고 왔던 종목인데요. 최근에 조금 좀 눌림 조정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장기간 한 2년, 3년 정도 하락 추세를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상승 추세로 좀 전환되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눌림목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신작 게임이 좀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역시 신작 게임이 계속해서 좀 출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대표이사가 한 20억 정도 이제 자사주 매입하면서 이제 책임 경영 이지를 강력하게 표명을 했고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그 4억을 한 700억 가까이 정도 또 양도하면서 이제 재무 구조 개선이라든지 또 투자연 확보 목적으로 이렇게 매도했었는데요. 그런 것이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대표이사의 강력한 책임 경영 이지를 좀 보여줬고요. 블랙스코라든지 여러 가지 그 자회사 또 게임원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이제 헬로 히어로 이런 종목이 이런 이제 게임들이 계속해서 좀 인기를 보이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도 특히 이제 데스매치 이제 2회가 이제 시작되는데 저도 역시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 시청자분도 올 한 해 이 종목은 거의 제가 빅히트 종목으로 좀 예상하고 있는 종목이다. 특히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 잘 들었고요. 오늘도 좀 성공 투자 저희가 기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이재호 차장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앞서서 고가은 운용력께서는 이제 강한 상승 랠리 올해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좀 주셨습니다.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관심주까지 이어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도 긍정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올해도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또 이제 올라간 종목과 그렇지 못한 종목분들은 여전히 현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변수는 여전히 좀 시끄럽고요. 수급 악화로 인해서 그래서 그 경기 관련 대형 산업재 이들의 상승세는 반등 정도로 치부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일단 지수에 연동돼서 투자하기보다는 경기 관련 산업재 섹터 낙폭과도로 매매 접근하기보다는 이들은 최소한 1분기까지는 조금 이제 배제하고 최근에 이제 엊그제 금요일하고 강력한 상승을 보였던 코스닥을 비롯한 중성주라든가 내수쪽 이런 쪽으로 집중하는 전략이 훨씬 연초에 수익률을 제고하는데 유리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해가지고 이제 플랫폼이라든가 혹은 게임주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게임 엔터 쪽. 네, 그 다음에 모멘텀이긴 합니다. 어쨌든 연초에 이제 3월 인터넷 관련된 종목군에 대한 어떤 성장 기대감은 여전히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역시 이제 대형 산업재 섹터들이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고 대변수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 그동안에 뭐 작년 한 해 동안의 실적에 대한 어떤 믿음을 보여줬던 건설제 섹터 이런 중소형주들도 최근 들어서 강한 그리고 탄력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건자재 쪽이라든가 또한 2월 달에는 또 중국 춘절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중국 소비와 관련된 종목군들,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쪽, 이런 쪽에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서 기존에 강했던 섹터들, 작년 한 해 동안에 강하게 올라갔다가 또 조정받고 또 올라가던, 어쨌든 간에 이들 섹터 내에서 순환 흐름을 타는 전략이 연초에는 훨씬 유리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첫 종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오늘은 중소형주 중에서 예림당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최근에 유가 하락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죠. 유가 하락이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흐름이 좀 장기화될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데, 어쨌든 차후에는 유가가 또 하락이 멈춘다라면, 또 다시 강한 상승 나오겠죠. 그러나, 당분간은 유가 하락, 저유가 시대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유가 하락의 수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쪽, 항공주 쪽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예림당의, 자회사 저가 지분 보유하고 있는 TA항공 쪽을 비롯한 저가 항공주도 충분히 추가 상승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TA항공에 대한 이익 증가가 올해 충분히 이 예림당의 실적을 견인하는데 좀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작년 11월 달에 도서 정가제를 시행을 했죠. 이로 인해서 올해는 이익 자체가 훨씬 더 개선되는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게 판단돼서 도서 정가제는 모멘텀과 그리고 유가 하락에 따른 자회사 실적 호재에 대한 기대로 인한 예림당 쪽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TA홀딩스 같은 쪽도 이제 계속해서 고공행진 이어가는 모습인데, 이보다는 예림당에 더 주목을 하신 특별한 이유가 더 있으실까요? 아니요, 탄력은 TA홀딩스가 훨씬 더 좋죠. 단기 급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예림당 쪽이 먼저 급등하고, 그리고 나서 후발주 쪽으로 매우 연결될 수가 있는데, 단순하게 TA홀딩스 쪽으로만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후발주기 때문에 약하다고 판단돼서 TA항공을 매매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어쨌든 TA항공의 지분 이익과 더불어서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인한 올해 이익 증가 기대 이런 부분이 가미된다라고 하면 예림당 같은 경우도 이제는 가격 메리트를 바탕으로 충분히 탄력적인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좀 더 안전한 종목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예림당 쪽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회차 리그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지난 회차 1, 2위 두 분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자문의 고광현 운용력 2위를 랭크했고요. 그다음에 메리츠종금증권 이재호 차장이 지난 회차 우승을 차지했는데 두 분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두 분 좀 전체적으로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2015년 강한 상승 랠리가 일단 기대가 된다고 고광현 운용력은 먼저 짚어주셨어요. 네, 이재호 차장 역시 긍정적인 시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회차에는요, 이 게임주나 중국 관련주, 저유가 수혜주가 대부분 이 선수들의 가장 효자 종목 노릇을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 들어보니까 이제 IT 인터넷 서비스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요. 여전히 이제 게임주 그리고 중국 관련주에 대해도 두 분 모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차에도 객장 직원 데스매치 선수들의 전략과 더불어서 1, 2월에 연초 수익률 제고에 한번 더 도움을 얻어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토마토의 수익률 대회 데스매치 오늘 시간은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